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에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그에 따른 여러 응급처치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사병. 기온이 30도를 넘는 상황에서요, 창문마저 꼭꼭 닫힌 집에 홀로 있는다면은요, 혹은 차량 이동 중 잠시 휴게소에 들린 사이 차량 내부의 온도는요, 5분 만에 70도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강아지는요, 순간적으로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란 단순히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종류의 질환은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려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의식마저 잃어버리며 조금 더 지나면은요,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보통 열사병의 위험도 레벨을 1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의식이 없거나 불러도 주인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다면은요, 위험도 레벨 4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강아지를 그늘 혹은 시원한 데로 이동을 시킨 후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틀어줍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얼음 아이스팩 등을 수건에 쌓아서 양측 앞다리 사이 혹은 양측 뒷다리 사이에 넣어주어 체온을 낮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을 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아셨죠? 열사병은 대부분 혼자 있는 강아지가 더위를 먹어 일어납니다. 여름철에는 항시 방충망을 친 상태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요. 에어컨을 28도 정도로 항시 맞춰놓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맞춰놓는 건 역시 높은 습도에 의해 지나치게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외출 전에요, 꼭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언가 이물을 먹었을 때. 밥이나 간식을 준 적이 없는데 강아지가 구석에서 무언가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고 있다면요, 쩝쩝 소리가 나고 있다면은요, 바로 꺼내주셔야 합니다. 소름이 쫙 돋죠. 사실은요, 이물을 삼키게 되면 강아지는 바로 구토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물질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물질을 토해내지 못하고 노랑 위액만 토해내며 괴로워한다면은요, 그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만 합니다. 이때 무엇을 삼킨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 크기나 재질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요, 그 근처에서 없어진 것이나 의심 가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 가시는 것을 얘기했을 때와 말을 안 했을 때의 검출률의 차이는 제법 있습니다. 이물질의 재질, 종류, 크기 등을 예상하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와 아무것도 모르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요, 검사의 종류도 또한 검색률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입안에 무언가 걸린 경우는요, 최선을 다해 천천히 진정을 시키고 손으로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제거를 시도해봅니다. 너무 흥분하여 제거가 힘들다면은요, 역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진정을 시킨 후 천천히 제거를 시도해봅니다. 입 밖으로 장난감의 끈이나 리본 혹은 전선 등이 나와 있는 경우는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많은 부분을 삼켜서 토해내지도 못하고 너무 길고 크다 보니 삼키고 삼키다가 끝부분이 입 밖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나 삼켰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아주 작은 힘으로 살살 당겨봅니다. 쉽게 아주 적은 힘으로 당겨진다면요, 깊이 삼킨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살 당겼는데 안 나온다면요, 힘을 줘서 당기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마취 후에 천천히 당겨보든가, 안 된다면 수술로 꺼내야만 합니다. 그냥 실이나 리본 같은 이런 선형 이물들은요, 세게 당기면은 식도, 위, 장 등이 같이 빨려 올라오면서 심한 손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장이 중첩되거나 식도의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당겨보고 안 나오는 이물은 병원에서 마취 후 처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세 번째, 갑자기 강아지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강아지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면요, 우선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외형을 살펴봅니다. 어느 쪽 다리를 절뚝거리는지, 완전히 못 뛰는 건지, 딛긴 딛는데 힘을 싣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건지, 아니면 덜렁거리며 관절이 아닌 곳이 이상하게 움직이는지, 다리가 정상 각도보다 더 비틀어져 보이는지 등을 차분하게 관찰합니다. 상처가 있고 혹은 출혈이 있다면요, 우선 수건 등으로 압박해서 지혈을 해줍니다. 그 후 돌발적으로 움직이며 강아지의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커다란 수건으로 잘 쌓아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심하지 않게 다리를 절뚝거리며 체중을 어느 정도 싣는다면요, 단순히 실내에서 다리를 접지른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하루 정도 관찰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 관찰해 보고도 계속 다리를 절뚝거린다면요, 역시 병원에 데려가 보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아예 다리를 딛지 못하고 세 다리로만 공중공중 딛는다면요, 골절 등과 같은 비교적 큰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바로
바로 데려가 보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최대한 2차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못 움직이게 하시고 이동장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커다란 수건으로 충분히 깔고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와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